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어린이날인데 한번 어린이 톤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어린이 톤으로 하죠? 저는 아침에 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조금 힘듭니다. 빨리 해보세요. 한번 애들을 위해서. 네, 어린이 여러분. 못하겠습니다. 목소가 아닙니까? 어렵네요. 목소? 역시 10년 차 방송인답습니다. 이거 또 왜 그러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동요 민요 같은 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어린이 표현으로 울다가 웃으며 털나네 이랬어. 아세요? 알죠. 야, 오늘 진짜 울다가 아침에 막 울고 막 사람도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었는데 종가 플러스 났어요. 네. 종가 또 조금 플러스도 아닙니다. 0.6%, 0.5%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고저차 엄청나게 크죠. 오늘은 2%가 넘는 고저차니까. 예, 코스닥은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요. 네.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털난 장신. 이런 털은 괜찮다. 네. 예. 어제 사실 공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저번 주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좀 어제 많이 나왔고 하락이 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2개 종목은 공매도 과열 때문에 오늘 하루 공매도 금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나 장중에 코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야, 진짜 암울하더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도리골 당하던데 코스닥 쪽에서는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롯데지주, 두산 피어셀, 보령제약, 신풍제약 이런 데가 이제 오늘 하루 공매도 금지가 됐고요. 네.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풀립니다. 코스닥 중에서는 이제 에이스테크, 여기는 정말 5G 업종 중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예. 다시 그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로 다시 혼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졌는데 휴원스, 녹십자 랩셀, 다우데이터, 레고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런 데 등등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는 성향이 있네요. 기업들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0%가 외국인이 거래 대금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도 7.7%인데 개인은 그래도 1.6%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을 거의 다 파는 거지, 때려 파는 거지. 그쵸. 정확하게 냉정하게 하자고. 기관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는 외국인들이 거의 9할을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개인한테도 사실 열어주긴 했지만 교육받아야 되고 좀 다소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의 78%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이 20%, 개인은 1.8%로 비슷했고요. 네, 오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선 1,2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67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3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7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역시 일본하고 상해는 휴장이었고요. 홍콩은 조금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대만이 마이너스 1.7%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SK텔레콤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P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 자사주 소각을 엄청난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2조 6천억치였고요. 거의 역대급 수준이었죠. 868만 주 정도였습니다. 10%니까 자사주가 그 상장 주식수의 10%면은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죠. 네. 네. 자사주 보유하는 게 한 12% 조금 안 되거든요. 11.87%인데 10.76%를 소각했으니까 거의 갖고 있는 거 다 소각했어요. 다 소각하는 거죠. 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금액으로 치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소식이어서 삼성전자의 역대 두 번째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몇십 조짜리 회사니까 20조짜리 회사가 2조를 한 거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사주 소각하면은 이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서 똑같은 이익을 내도 이제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EPS 그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ROE도 늘어나죠. 소식이죠. ROE도 자본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10% 가까이 상승하다가 1%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맞춰 놨어요? 마이너스까지 났었죠. 한번 지켜볼 일이에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하는 회사 어디? 삼성전자. 장기 시계열로 몇 년 시계열로 보시면은 올랐고요. 또 미원 그룹도 이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없애요.
이렇게 자꾸 사고 막 이러거든요.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꽤 좋아요. 근데 이제 SK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지금 헛방은 아니, 그러니까 SK그룹에서 계속 그 주가에 관심이 많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랭하게. 네. 재무 구조상 이제 주주들한테 이 이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잖아요. 네, 그 배당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효과가 높죠. 배당은 그래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세금도 네, 내고 효과가 덜하죠.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00주 갖고 계신 분은 100집주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 효율로 따지면. 네. 어쨌든 되게 좋은 뉴스 같아요. 한국에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어서 주주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지주회사잖아요. 제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주회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주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 주주를 무서워하면서 주주의 눈치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주 자본주의를 조금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 한국 지주회사들 지금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어쨌든 눈치를 보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네. 자사주 이렇게 소각 발표하고 그 다음 주가 흐름이 좋아야지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결정해 준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장기적으로 좋아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화물 대란 사태가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직행 항공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까지 실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경유하면 이제 운송 비용이 약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냥 중국산 제품 중에 비행기 태울 게 과연 뭘까요? 왜 싸구려는 비행기 못 태우는데 비싸서 반도체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애플의 위탁 생산업체 F사라고 하는데 뭐 뻔하죠. F사. 뻔하네. 네. 네, 그리고 중국의 노트북 제조사 B사도 이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싼 거구나. 비싼 거죠. 네, 제품 비싼 제품.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1분기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하고 미국으로 가는 이 항로는 이제 가전제품 운송량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1.6배가 아니고 16배. 네, 16배. 디스플레이는 158배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박 늘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전무했다가 이 방법을 택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덩치가 커가지고 배로 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기존에 원래 배로 실었던 물품들도 많은데 이제는 네.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항로 그러니까 뭐죠? 선박 운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선박 운임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근데 그 돈을 주고서도 선박이 부족해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못 상황이라서 보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유 배가 없어서 못 보내니 비행기로 보내야 되겠다. 네, 기존에는 이제 배로만 거의 운송을 하던 자동차 부품들까지 이제 비행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항공사들 주가는 뭐 별로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행을 본격적으로 풀지 못했으니 네. 미국 같은 경우 여행을 풀면 항공주들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남양유업 주가가 한 10%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20% 넘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소식 나왔나 보니까 큰 소식도 안 나왔어요. 다만 이 홍원식 회장이 사퇴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에 워낙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가를 눌렸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불가리스 사태는 이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라고 셀프 발표를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13년도에도 이제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태 이런 게 이제 있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불매 운동이 영향을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90%나 감소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 불가리스 사태 때문에 이제 불매 운동이 일었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하면서 그게 좀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뉴스에 좀 크게 반응한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 남양유업이 계속 이거 말고도 다른 뉴스도 많이 뜨지 않았어요? 일가 친척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ESG에서 이제 거버넌스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주주 무서워하는 것들이 한국에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을 한다는 건 남의 돈 땡긴 거 아닙니까? 내 사업을 하다가
사회에 내 기업을 내놓아서 내 지분을 팔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사회가 공모를 하는 순간, 주식을 공모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순간 내 회사가 아닌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뭐 내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내 회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가를 받고,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에서 돈을 땡겼다면 그때부터 저는 회사는 약간의 공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사적으로 그냥 100% 자기 주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근데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아서 돈을 땡겼다라는 건 사회에다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기라서 분명히 사회 감시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주주들한테 분명히 밝혀야 되고, 주주들이 그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리를 잡아야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이 좀 많이 부족하죠. 만약에 이거 되면 한 20-30%는 주가 그냥 오를 것 같아. 그 중에 지주사가 있죠. 네. 너무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지웠어. 아니, 지수 강조 안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오늘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감속기 만드는 업체인데요. 3년간의 테스트 끝에 기존의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제품을 미국 업체에다 SR 감속기라고 하는데요. 요거 공급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뉴스는 항상 이제 흐뭇함을 조그만 회사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SR 감속기는 이제 속도를 초정밀로 제어해주는 감속기인데요. 감속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쪽 기술에서. 네. 예, 이 공작 기계, 반도체 검사 장비, 로봇의 관절 등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네. 예, 미국의 최대 공작 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이제 8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까지는 이제 일본 업체인 나브테스코라는 데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뚫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 한국이 이제 일본 따라잡는 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저기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디자인이 안 되잖아. 일본 차들은. 그렇죠. 토요타 렉서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렉서스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선 쭉쭉쭉 그어진 거, 이렇게 쪼아졌다 풀어졌다는 선 긋는 거. 그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약간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마징가 제트?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일본식이야. 걔네는 약간 갈라파고스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다른 거의 모든 일본 자동차의 디자인은 후진 것 같아. 디자인에서 못 먹고 들어가. 왜 그럴까요? 갈라파고스니까. 일본 가보세요. 아직도 크라운이 돌아다닙니다. 크라운 뭔지 아세요?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자동차가 아직도 돌아다니는. 1980년도 자동차가 80년대 자동차 아직도 전통을 강조하죠. 그렇군요. 그 택시예요. 오사카의 주력 택시가 크라운입니다. 토요타 크라운. 야, 진짜. 그만큼 성능은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적인 완성도는 매우 높죠. 다만 디자인에서 좀 아쉽다. 아니요. 이제는 전기전자도 안 되는 거지. 전장도 안 돼. 전장 안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김필수와 함께하는 드디어 어린이날이군요. 어린이날 드디어 합니다. 세 편이 다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 편이 현대차와 관련된, 일본 차와 관련된 이야기 토크, 자동차 찐 팬들의 남자다운 토크,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갑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에 많이 듣는 이름이죠.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거밍치. 폴더블 아이폰이 그 거가 곽이야. 네? 그 거가 곽이라고요. 광민치예요. 광민치예요? 광민치. 저도 꾸어 시세 안 수. 네. 아이고. 격렬하게 웃으시네요. 2023년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전망하는 거지 사실. 네. 뭐 맨날 전망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 플렉서블 OLED는 삼성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 네. 폴더블 아이폰 출하량은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는데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그리고 애플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폴더블 기기들이 미래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경계를 흐릿하게 할 것이고 생태계와 하드웨어 디자인 강점을 통해서 애플이 최대 승자가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이 조금 서운하네요. 출시한 지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아니요, 삼성 입장에서는 대중화만 시켜주면 돼. 그 다음으로 잘할 수, 대중화만 시켜주면 돼. 그게 시장만 열어주면 돼. 시장이 안 열리는 게 문제야.
삼성 잘 만들어요. 기계적 완성도 높아요. 기술적 완성도 높아요. 문제는 시장이 안 열리고 있어요. 올해 500만 대 생각한다잖아. 500만 대.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면 좋아지지. 왜냐하면 따라올 애들이 없거든. 그리고 제일 좋은 애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그래도 삼성이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애플에 비해서 저는 삼성폰을 써서 그런지 애착이 있는데 삼성이 폰이 이제 애플폰보다 뭐 1000만 대 이상을 더 팔아도 매출액은 뭐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폴더블은 훨씬 더 빨리 제품을 내놨고 뭐 완성도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애플이 지금도 아니고 23년도에 출시를 하는데 삼성을 뭐 훨씬 제끼고 올라간다. 조금 삼성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디바이스만의 문제냐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문제냐 결국 생태계를 쥐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의 과제이긴 한데 한국이 너무 작아요. 그러려면 이 중국을 먹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어린날 항상 네.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다 패권을 잡아가지고 다 먹어버리면은 애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애플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공시인데요. 공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무상감자 공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계획도 밝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21년에 7,600억 원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0원인데 1,000원으로 5대1 무상감자를 발표를 했고요. 자본금이 지금 3조 1,500억인데 6,300억 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6월 22일에 임시주총 끝나고 안건 승인 후에는 이제 유상증자 세부 사항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야, 다 녹았네 자본금이. 거의 다 녹은 거네. 사실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21년도 영업이익 컨센이 마이너스 1,000억까지도 안 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7,600억 원이 나온다라고 공시를 했으면 보통 뭐 순이익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지금 2020년도 기준 자본 총계가 3조 7천억 원? 3조 7천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7,600억 원 마이너스를 보면은 거의 자본금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 잠식 자본이 잠식.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또 하는 거죠. 감자시키고. 무상감자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자를 80%를 감자를 단행해서 80% 자본금을 날려버리고 거기다 1조를 또 1조 얼마?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를 또 하면 다 녹은 거지. 자본금 다 녹았네. 안타깝네. 네, 사실 조선업이 최근에 다 주가가 좋으면서 여기서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조정받은 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분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좀 충격적인 뉴스겠네요. 삼성중공업. 그래서 현재 시간외 거래는 이제 거래 중지이고요. 6일날 아침에는 거래가 됩니다. 9시부터. 안타깝네요. 그리고 3일에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로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집단 면역 달성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단 면역이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견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아직도 미국인의 30%는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현실 두 가지를 지적을 했고요. 전국 평균 접종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부 낮은 마을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파할 위험도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감기처럼 전환하는 목표가 한두 세대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설마 그 올해도 항공사들 정상화 그리고 극장들의 정상화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 더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극장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되면요. 그죠? 사실 저도 영화관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하도 안 가다 보니까 TV를 70인치짜리를 샀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렇게 한번 샀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집에서 보는 비중이 아무래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시스템을 갖췄으니. 정상화... 오디오는 갖추셨어요? 오디오는 안 갖췄습니다. 그럼 가짜네. 가짜입니다. 오디오가 있어야지. 같이 돼요? 오디오스. 그럼요. 왜 영화관에 가는데요? 화면이 아니고 오디오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귀발은 저는 또 오디오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디오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신세 망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동차,
자전거. 아니야. 왜 그래? 가정 아니. 왜 그래? 아니라니까.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오디오. 요즘은 없어졌는데 세 번째 카메라. 아 카메라. 야, 이런 데서 남자 신세들이 이제 조지는 거죠. 그 오디오 꼭 금선을 써야 돼. 1m에 막 수십만 원짜리. 그러면서 막 미쳐요. 그게 이제 발전하면 카오디오로 갔는데 차값 500만 원에 오디오값 5천만 원. 뭐 이런 변태적인 상황들도 있어. 그러더라고. 차를 줄여서 오디오를 자동차.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정도까지 가더라고. 오디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나라에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이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크게 터트려서 망하고 여자들은 잘 자라게 이런다고 이 남자들 차하고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0.7 나왔습니다. 11개월 연속 성장세긴 하지만 3월에는 64.7이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많이 둔화됐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90 몇 년 뭐 집기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가 살짝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60대라는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훨씬 안 되는데 50에 근접해 있는데 미국은 정말 부럽습니다. 전 한국이 그래도 좋죠. I love Korea. 전 한국이 좋습니다. 미국보다. 미국의 자연 빼고. 미국의 자연은 멋있죠. 네. 가보셨나요, 미국? 네, 그럼요. 그렇군요. 당황하시네. 안 가보신 줄 알았어요. 그래 촌스러워. 가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워렌 버핏 그 지난주에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후계자를 그렉 아벨 부회장으로 드디어 밝혔습니다. 나왔어요. 네. 아지트 자인 나왔고요. 그렉 아벨 나왔는데 아지트 자인보다는 그렉 아벨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그가 다음 세대의 대권 주자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명확하게 버핏이 밝혔고요. 비보험 부분 자산운용 총괄은 그렉 아벨이 하고 있고요. 네. 보험 부분 총괄은 아지트 자인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부회장 간에 이제 누구한테 후계자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네.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렉이 버크셔의 변화를 지킬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세대를 풍미하셨던 전설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 다음 전설은 누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조지 소로스와 이 두 양대 산맥 모두 이제 80대가 넘어서 자, 이 두 분 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궁금하네요. 네. 근데 애플도 이제 잡스 이후에 팀 쿡이 맡으면서 팀 쿡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적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고 애플을 이렇게 올려놨죠. 네. 근데 과연 이제 그렉 아벨도 버핏의 뒤를 이어서 훨씬 더 빛날 것이냐 뭐 궁금합니다. 충분히 최근에 했던 거 보면은 그렉 아벨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하고 최근에 버핏이 애플 너무 싸다는 톤으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렉 아벨한테 전염된 것 같아. 충분히 설득이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뀐 거 아닌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버핏이 이런 매매를 이런 투자를 되게 신기했거든요.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드디어 내일은 기분 좋은 휴일이네요. 아니 자전거 타러 어린이날이요. 가시나요? 어린이날. 우리 학부모들은 힘들어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해보죠. 어린이들께. 대신 해주세요. 힘듭니다. 이게 아직 이제 애를 한번 놔보시면 저절로 될 겁니다. 네. 나중에 애를 낳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 역시 방송인답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안녕.